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라는 얘기는 몇 차례 들은 바 있는데요. 무려 11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들과 함께 그런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죠. 자살 예방 행동 포럼 라이프의 이명수 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살 예방 행동 포럼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라이프란 단체에 대해서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라이프는 2013년도에 결성된 단체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10년 넘게 OECD 국가 자살률 1위의 이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일조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 단체의 활동명으로 이제 라이프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그 지자체나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민간 단체들도 많이 나서고 계신데요. 라이프란 단체는 2013년이니까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특별히 출범하시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창립 대회를 12월 3일 날 했는데요. 네. 그 12월 3일은 이제 1997년 12월 3일이 IMF랑 경제 자금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인데요. 그렇군요. 예. 그날 그 이후로 이제 98년도 3월 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자살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처음으로 더 많아지는 네. 그런 좀 해이기도 했었고요.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업자로 내몰리면서 급격하게 자살률이 증가해서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그 전으로 자살률을 좀 돌리고자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12월 3일을 창립대회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2013년 12월 3일. 라이프란 이름은 라이프 자체로도 영어 단어로서 삶이란 의미가 있는데 LIFE라는 게 영문 이니셜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삶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살이라고 하면 보통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죽음보다는 이제 삶을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살 예방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라이프의 활동명은 슬로건을 이제 우리가 삶을 말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조직이 구성돼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이고요. 네. 이런 전문가 말고도 사회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문화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네. 분들, 그다음에 언론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여러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네. 우리가 삶을 말하다, 사람을 살리는 말 캠페인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자살 예방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럼 라이프는 지금 몇 분 정도가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핵심 멤버로 이제 120여 명이 핵심 멤버로 들어와 계시고요. 예. 네. 분야별로. 네, 분야별로. 자살 유가족도 이제 함께하고 포함이 계시고요. 되시고. 네. 그렇군요. 네. 많으시네요. 120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주로 무슨 다양합니까? 문화적인 활동, 또 어떤 SNS를 통한 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네요. 네. 특별하게 하나라고 보긴 어렵고. 네. 네.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말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말을 통해서. 네,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인 편견을 감소시키고 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주변 사람들,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더 네. 실천을 하자라는 그런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이 이제 메인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SNS 활동도 하고 웹툰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이 자살 예방 활동들도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저희가 창립 때 내걸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체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다양한 의견은 존재하겠지만 입장은 동일하게 가져가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말한다라는 그런 공통의 슬로건을 지키는 것에는 함께한다라는 그런 원칙에 모두가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소소한 내부 갈등 같은 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모이셨으니까 네. 방법이 다르더라도 곧바로 좀 수용을 하시고 나가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올해 이제 3년 차에 들었습니다. 라이프가. 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도 좀 말씀해 주시죠. 2년 동안 격월로 라이브 콘서트라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아카데미라는 것은, 라이브 콘서트는 강연과 그다음에 음악 공연이 합쳐진 하나의 복합 자살 예방 어떤 콘서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라이프 아카데미는 사회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논하는 그런 어떤 담론의 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연되고 이야기되었던 것들은 녹화를 해서 이제 SNS나 그런 TV 광고 그런 쪽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긴 했었죠. 보건복지부에서 라이프의 취지에 동의하여 이제 시드머니를 다행스럽게도 지원을 해주기도 네.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참여 단체들과 또 각각 영역의 개인들이 재능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사실 현재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라이프 콘서트 얘기를 하셨는데, 콘서트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들이 뭐 기쁠 때 혹은 뭐 흥이 나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여긴 좀 목적이 달라서요. 라이프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격월로 이제 매월 네. 매년 2월부터 해서 짝수달에 진행이 되어지고 예. 특별히 연말에는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을 위한 영 라이프 콘서트가 이제 2년째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구성은 두 분의 강연자가 나와서 본인의 삶의 경험과 사람을 살리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해주시고, 네. 중간중간에 뭐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공연 팀이 이제 공연을 하게 네, 되는데요. 공연도 하시는군요. 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발적인 참여, 재능 기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느 뭐 콘서트와 진행 방식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크게 다르진 않는데 네네. 주제가 이제 뭐 회복, 사랑, 네. 용서, 뭐 따뜻함,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예. 이제 생명이라는 주제가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고, 이제 감동도 있지만 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무한 긍정의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닌 네. 좀 복잡한 그런 의미들이 이제 네.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너무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 너무 뭐 어렵게 딱딱하게 가지 않으시고 힐링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또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하시고 좋네요. 네. 2달에 한 번씩 진행하시니까 이제 2월에 콘서트를 하시겠군요. 네네. 네. 몇 가지 사업 영역을 좀 더 보겠습니다. 스토리 펀딩에서 연재되는 인터뷰들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스토리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펀딩이라고 죄송합니다. 펀딩이라고 하는 게 뭐 보통 자금 모집할 때 우리가 펀딩이라고 쓰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돈을 모금한다라는 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방식을 통해서 사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방법론으로 이제 스토리 펀딩 방식도 채택을 했는데, 네. 그 부제로 살고 싶어 죽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연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도하는 순간까지 죽고자 하는 마음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들이 보통 전문가들이 개입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신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살고 싶어서 죽는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면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그 양가적인 의미를 경험하신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극한의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스토리 펀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좀 여쭤보면 스토리 펀딩이라고 하는 게 자금을 모집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스토리들을 모은다는 의미인 거죠? 모아서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알려주고요. 거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펀딩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스토리 펀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여러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럼 인터뷰는 누가 하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전문가 작가가 계시는데요. 작가도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인터뷰인은 누가 돼요? 인터뷰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라이브 콘서트에 쓰셨던 분들도 인터뷰이가 될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옆에 있는 청년이 지금 막 죽고자 하는데 네.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던 귤에다가 그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서 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마음을 바꿨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뭐 연극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본인 스스로는 4번이나 유산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서 삶의 의미를 잃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0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하면서 하지만 10명의 아이들이 다 온전치는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렇게 장점으로 승화시켜 가지고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네. 윤정희 사모라고 계세요. 강릉에 계시는데 그 두 분의 인터뷰가 특히나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극한 우울감이나 자살의 경험들을 극복하신 분들, 극복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겪어봤던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군요.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은 주로 뭐 홈페이지 또 웹을 통해서 공개를 하시나요? 네. 네,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스토리 네. 펀딩으로 연재가 되어지고 네, 있는 네. 것이죠. 그렇군요. 네. 웹툰도 있네요. 웹툰은 이제 만화잖아요. 이제 지면이 아닌 이제 인터넷에서 웹을 통한 만화인데 웹툰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내용은 비슷한데 네. 방법을 다양하게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리 펀딩, 스토리로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그림, 만화, 웹툰의 형태로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라이프 콘서트와 같은 어떤 유튜브나 이런 영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전파를 하고 근데 이제 웹툰이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웹툰을 통해서도 주변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도와라라는 메시지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다양한 방식의 그 매체들이 있고 또 특별히 모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0대들에게도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10대들은 이런 SNS를 많이 하죠. 네네. 네, 그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그 가치를 전파하는 채널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설립해서 2년차가 됐고요. 2년이 됐고요. 올해가 3년 차인데 라이프가 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앞서 이제 뭐 자살률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목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가치의 지향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최근에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가 예. 이제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도에 IMF와 그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그 이전의 자살률이 현재 OECD 평균 자살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 제목을 약간 차용을 한다면 자살에 관련해서 1997년 수준으로 응답이 된다면 그것이 현재의 OECD 평균 자살률 정도가 되는 것인데 네. 그렇다고 한 명도 자살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은 모든 자살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지금의 어떤 비정상적인 수준의 높은 자살률의 그 광풍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비전이죠. 네. 기존에 뭐 저도 자살예방센터장이고 공공 영역에서의 자살예방 활동도 분명히 존재하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만 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살 예방의 커다란 물줄기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진원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제 라이프를 이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우리 사회에 뭐 여러 변화를 끼쳤는데 특별히 이제 자살률이 늘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 거네요. 네. 네. 그 이후로도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 전후로의 어떤 회기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못 보셨겠지만 화면에 이렇게 팻말들 하나씩 들고 계셔서 뭐 이렇게 쓴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뭐예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시면 이렇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 각자 어떤 콘서트를 뭐 하신 건지 아니면 각자가 어떤 걸 이렇게 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끝나면 약간 범죄자 같긴 한데 네.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제일 마지막에 왜 사는가 묻거든 이라는 질문을 연사들한테 하면은 그분들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들을 적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왜 사느냐 묻거든. 네. 이게 라이프 콘서트의 공식 질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말씀하시는 동안 저분들이 저희가 글씨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왜 사냐고 묻거든. 그게 저도 시인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시잖아요. 네. 왜 사냐고 물을 때 대답할 이유들이 사실 있어야죠. 네. 네. 그런 이유들을 콘서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렇게 적어서 주신 거군요. 네. 이명수 라이프 운영위원장님은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의학 분야의 전문이시기도 한데 특별히 자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자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핀란드라던가 이렇게 외국의 심리적인 부검이라고 해서 자살하신 분들이 왜 자살을 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80%, 90% 정도 가까이가 정신질환의 문제로 자살을 네. 했다고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경제 위기 같은 그런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하지만 끝에 가서 결국 자살을 시도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예. 정신적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랑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정신병 환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직업재활을 잘하셔서 구청장상을 타셨어요. 네. 구청장상을 타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지하철에서 자살하셨어요. 저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병으로 고생하시던 정신장애인이 직업을 가지시고 굉장히 잘 회복되어 나가셨는데 그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긍정적인 변화마저도 정신과 환자분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대개는 부정적인 변화인데 뭐 해고를 당했다던가 건강을 잃었다던가 부정적인 변화, 특히 이제 상실과 연관된 변화를 겪을 때 누구나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말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그런 위험성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살예방센터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사회의 편견과 인식의 부재입니다. 여전히 자살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 네. 자살을 얘기하는 것은 터부시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벽에 처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생명 존중과 이런 생명 존중에 관련된 질병으로 직시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네네, 있고 네. 자살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인식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라이프는 캠페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살을 하는 물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 좋아져야 되겠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갖춰야겠지만.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치료나 혹은 사회적 관심도 있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치료들이 뭐 우울증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지도 않고 좀 숨기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보통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우울증 치료율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인식과 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정책적으로도 가령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민간 보험가입이 안 된다. 네. 뭐 이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도 말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네. 생명보험은 어렵고 네. 이제 실손보험이라고 네. 뭐 그거는 올해부터 조금씩은 풀려 나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그럼 보험이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불이익 등을 받을까 봐서 그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그런 편견을 가중시키는 가령 의료보험 네. 기록을 조회를 하겠다. 뭐 공무원이 된다거나 경찰이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정신질환 치료력을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가끔가다 이제 발표가 되면 사람들은 더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프는 비영리 단체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후원을 받기도 하실 텐데 후원뿐만 아니라 뭐 라이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거나 돕고 싶거나 후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 온라인에서 자살방 행동 포럼, 라이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홈페이지가 주소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시거나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면 네. 이제 후원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전적인 후원도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살리는 말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네. 예민수 씨께서도 만약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사실 활동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네. 메시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네. 여기 계신 모든 교통방송 관계자분들께서도 사실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부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잖아요. 네.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네.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하신 콘서트 이런 데도 참여하시려면 홈페이지를 보면 참여가 가능하겠고. 네. 그렇겠죠? 네.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자살률을 0%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말씀하신 1997년 이전으로의 평균 수준으로의 회귀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라이프가 그런 일을 하는데 중요한 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주변에서 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본인 또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좀 건강하고 가치롭게 살 수 있을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냥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사실 한 가지인데요.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갖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명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찾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 그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나는 물론 당신을 도와주겠지만 또 나 말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라는 어떤 힘들어하는 개인의 주변 네트워킹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킹이 뭐가 있을지를 이렇게 꼭 한번 염두에 두시라는 네. 거고 도와주는 분들은 또 그 네트워킹 옆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고 네.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가들도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자살 예방 행동 포럼 라이프의 이명수 운영위원장님 만나 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